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낙동강을 관통하는 대저대교와 장락대교가 곧 공사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국가유산청이 보류했던 두 교량에 대한 심의를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부산시의 동백패스와 정부에서 출시한 K패스가 연계됩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고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부산 송도해수욕장이 연안 정비 사업을 통해 피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방파석 설치 등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도심 속 물놀이장들이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부산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건설 사업이 마지막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다리들이 철새 도래지를 관통하게 돼 오랜 기간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가유산청 심의 통과로 올해 공사에 들어갑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세계적 철새 도래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을 관통하게 될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엄공대교는 환경훼손 논란이 계속되면서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거짓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일었고 최근까지 국가유산청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큰고니 서식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반발도 끊이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지난 24일 대저대교와 장락대교의 국가유산청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절차입니다. 대저대교는 다음 달 보상과 함께 공사에 들어가고 장락대교는 올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친 뒤 내년 2월 착공합니다. 두 교량 모두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사상과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8.24km 왕복 4차선 대저대교와 강서구 생곡동에서 명지동으로 이어지는 1.53km 왕복 6차선 장락대교는 현재의 서부산권 교통난과 늘어나게 될 에코델타시티 교통 수요를 해소하게 됩니다. 반면 함께 추진된 엄공대교는 현재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환경청 승인을 받는 대로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신청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교량 건설을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국가유산청이 자신들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검토도 없이 부산시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부산시의 동백패스와 정부에서 출시한 K패스가 연계됩니다. 이용 요금에 따라 더 큰 금액으로 자동 환급되는 구조인데 동백패스 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민들도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 대중교통 요금을 월 45,000원 초과 이용 시 최대 45,000원까지 동백전으로 환급해줍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K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매달 15회 이상 60회까지 이용 금액에 대해 20에서 53%를 돌려줍니다. 그동안 시민 불편과 중복 지원 논란을 일으키던 두 패스가 8월부터 연계됩니다. 정부 정책과 중복 없이 두 패스의 장점을 결합하여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동백 패스 카드로 두 패스 혜택을 동시에 적용한 후 더 유리한 쪽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연계는 두 패스 간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경우 K패스 혜택을, 이용률이 높은 경우는 동백패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철도 1구간 1,600원 기준 월 15회만 이용해도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금액 45,000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은 56,000원, 청년은 64,000원 이후부터 동백 패스가 유리합니다.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K패스에 회원가입해 카드를 등록하고 K패스 이용자는 동백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에 동백전 카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바다 도시 부산은 태풍이 올 때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송도 해수욕장의 경우 고질적인 태풍 피해로 상인들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연안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올해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해수욕장.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흔적입니다. 도로 곳곳에는 떠내려온 스티로폼과 각종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백사장은 많은 양의 모래가 유실됐고 해안가와 가까운 상가와 건물은 파도가 들이쳐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들이 태풍이 올 때마다 불안한 이유입니다. 많이 걱정되죠. 잠을 못 잘 정도로 파도가 워낙 해일 나니까 집치만한 게 겁나 그리 오면 때리면 그냥 없어요. 배기고 다 날아가 봅니다. 최근 피서철을 맞은 송도해수욕장, 송도 연안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방파제 뒤편에 높이 2m를 더해 테트라포드 2,199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바다와 배후지간 완충 지대를 넓혔습니다. 이 기후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계파가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높이를 보강을 한 거죠. 방파제뿐 아니라 해안으로 넘어오는 파도의 양을 줄이기 위한 호환 시설물, 월파 방지공도 설치합니다. 전체 140m 가운데 110m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연안정비 전체 준공률은 90%로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 연말에 완공 예정인 목표를 조금 더 일찍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피해가 많을 끼고 구청에서 좀 노력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편 송도해수욕장 일원 오래된 하수 관로 정비공사와 침수 예방공사도 지난 5월 마무리돼 상습 침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가 광역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3회 연속 국제안전도시가 됐습니다. 시는 최근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로부터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확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것으로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실사 등을 거쳐 5년 단위로 공인합니다. 시는 오는 9월 백스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유튜브 공모전 마이브를 찾습니다를 개최합니다. 공모 작품은 부산의 3가지 비전인 아동이 가장 행복한 도시, 생활체육 천국 도시, 커피 도시를 주제로 한 60초 이내 쇼츠 형식의 홍보 영상입니다. 마이브는 마이기 부산이다의 줄임말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산의 모습을 담아달라는 뜻의 사투리입니다. 수상작들은 시 공식 유튜브 부산튜브에 게시돼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BTV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방송 후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오는 8.15 광복절 74주년을 앞두고 친일 작가 작품과 유품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BTV 뉴스 취재를 통해 친일 작가 특별전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을 보도했습니다. 결국 특별전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종로구 의회 첫 추가 경정 예산 심사를 앞두고 특별전시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광수, 김동인, 주연 3명의 작품과 유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3명 모두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를 한 작가라는 점입니다. 만일에 친일 작가들을 다 빼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학계에서는 힘도 있고 고민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 빼면은 작가분들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관련 보도와 함께 광복회에서 전시회 개최 사실을 알게 됐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광복회 김삼열 고문은 이 사실을 정문원 종로구청장과 이야기했고 전시회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잘 들여다보지 못했다. 내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그 반미적 행위자들을 종로에서 그 기념 사업하는 게 말이 되느냐. BTV 서울 방송에서 어쨌든 이거를 아셔서 또 저는 뭐 인터뷰만 했지 방송국에서 나는 아주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결국 종로구의회 추경심사에서 관련 예산 1,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전시회는 무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종로구청이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친일작가 작품 등을 국고 환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종로구 수장고에는 친일작가를 포함해 종로구에서 이름을 남긴 인문학자들의 자료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매년 1억 원 이상의 주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잘 몰랐었는데 BTV 서울 뉴스에서 마침 친일 작가 전시회를 종로구에서 기획하고 있다. 그런 뉴스도 제보를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본 바 우리가 적어도 종로에서 친일 작가 전시는 안 되겠다. 자치구의 추경 예산 목록에서 BTV 서울방송은 친일 작가 전시회 예산을 들여다봤고 보도를 통해 전시회 타당성 유무를 공론화했습니다. BTV 서울방송은 앞으로도 국민의 옆에서 지역사회 시시비비를 따져나가겠습니다. BTV 서울방송 화이팅! BTV 서울방송 사랑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장마가 끝나자 부산은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도심 속 물놀이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까운 집 근처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이겨내는 건 어떨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옆 수변 어린이공원에 마련된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어린이 물놀이장. 수영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3세부터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들에게 꽤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집 근처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주말마다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입니다. 대형 버켓에 바닥 분수 등의 다양한 놀이시설과 안전요원이 배치돼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말 하루 최대 1,200여 명이 입장하는 등 운영 2개월 동안 18,0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남구 용호 별빛공원에 마련된 유엔 남구 물놀이 축제장도 개장 전부터 주목받았습니다. 부산 바다가 한눈에 펼쳐진 장소에서 물놀이는 물론 매시간 10분간 펼쳐지는 버블 체험, 여기다 물놀이 휴식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댄스 타임까지 재미와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어 여름철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 등 하루 아동 기준 6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구는 매일 물관리와 위생 점검도 철저히 할 예정이어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교통 체증 없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어 여름 휴가철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요즘 급성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콧물이나 기침 등 감기와 비슷한데요. 하지만 전파력이 워낙 강해서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현재까지 1,9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미리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의 한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 아이와 부모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링거를 맞으며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이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었는데 감염병으로 입원한 어린이 환자는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급성호흡기 질환인 백일해 확산세가 거셉니다. 그냥 집에 오면 무조건 씻고 우리 집 유치원에서 알아서 해주시면 집에 오면 무조건 씻게 되더라고요. 잘 걸리니까 그런 거예요. 위험하니까. 백일해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인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 백일해 환자는 모두 6명. 그런데 올해는 7월 현재 1,900명이 넘어 전국에서도 경기와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구 지역 환자가 531명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와 미추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00일에는 제2급 호흡기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기침 등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합니다.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방치했다간 폐렴 등으로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100일의 예방을 위해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며 무엇보다 예방 접종이 중요합니다. 매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만성 폐질환 등 고위험군, 영아 돌봄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임신부 3기도 100일의 백신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등교를 자제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부산의 원도심 동구에 복합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까지 공공건물은 특정 목적을 대상으로 건립돼 특정 세대만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다양한 기능을 갖춰 전 세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볼풀장에 뛰어듭니다. 트램펄린 위에서 힘차게 뛰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닙니다. 동구 공공실내 놀이터입니다. 조합 놀이대를 비롯해 소꿉놀이 기구는 물론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무료. 전체 면적만 330제곱미터에 3세에서 9세까지 동시에 40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유익해하고 또 쾌적하고 또 넓은 놀이 공간이니까 뛰어다니고 엄청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같은 건물에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가 입주해 있고 수업이 끝난 학생들을 위한 돌봄센터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에 들어선 복합문화체육센터.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연면적 4,600여 제곱미터로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이곳에는 영어 원서 등 도서 3천여 권을 소장한 작은 도서관도 조성됐습니다. 또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이 만들어져 별도의 등록 없이 탁구장을 이용하며 강습까지 받을 수 있고 요가 등의 수업이 가능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가까우니까 빨리 올 수 있고 이제 운동하고 또 가서 내 생활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전까지 공공기관이 건립한 건물은 대부분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어 활용도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건립된 복합센터는 문화와 체육, 돌봄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정식 개관 전 일부 시설을 시범 운영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정 대상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구민이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동과 소외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동구청은 복합문화센터 1층에 소아 청소년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유치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습도에 열대야까지 겹치면서 온열 질환자 수도 늘고 있는데요. 연제구가 폭염 대비에 나섰습니다. 송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엿새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부산.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에 접어들며 낮 최고 기온 30도 이상의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습한 날씨에 열대야까지 겹치며 잠 못 이루는 밤도 부지기수입니다. 지자체의 폭염 대책도 강화됐습니다. 연제구에선 스마트 그늘막이 대표적입니다. 기온이 15도 이상이면 자동으로 펼쳐지고 7m/s 이상 풍속이 2초간 지속되면 접히는 기능을 갖췄는데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통신호가 바뀌기 전까지는 앉아도 계시고 또 볕도 이래 가려주고 하시니까 어르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12명, 부울경 지역으로 넓히면 80명이 넘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에 연제구는 동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을 전면 개방해 폭염에 대비하는 한편 올해 지역 내 6곳에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하고 쿨링포구 등 관련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2018년도부터 연제구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해마 지역을 비롯한 6개소에 지역 주민들의 건의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그늘막이 없어서 주민들께서 여름에 땡볕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부에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를 해서 저희 주민들 그 복지 복리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이제 시작 단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 사업 공모에서 도심형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반영해 3차원 모델로 구현한 뒤 현실과 동기화하고 분석해 실제 세계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시는 올해 국비 47억 원과 민간 투자 등 68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추가 국비 지원을 통해 디지털 트윈 코리아 대표 모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해공항은 다음 달 11일까지 여름휴가철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김해공항에서는 총 5천여 편이 운항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84만 3천 명이 이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공항은 이용객이 집중되는 오전 7시에서 8시, 국제선 출발장 신분 확인 게이트와 보안 검색대를 모두 가동하고 추가 안내 요원과 지원 인력을 배치합니다. 또 혼잡이 예상되는 검색과 경비, 카트 등 5개 분야에 추가 인력을 투입합니다. 한편 김해공항은 강서구와 함께 공기질 개선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국제선과 국내선 도착장에 실내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